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박문규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인사이드 얻기 제2편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직접 한번 구성해보는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를 구성하기 전에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인프라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 설명을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를 돕고자 1편을 시청하시고 난 뒤에 데모를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로 들어가셔도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없으실 텐데요. 상품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영업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후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시면 고객 문의를 통해서 문의를 인입해 주시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콘솔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를 구성하시고 나서 네이버의 쇼핑, 검색 등의 데이터를 반입하실 텐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임포트 되고 나면 인터넷이 차단되어서 원하시는 패키지 혹은 툴들을 다운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꼭 데이터 반입 전에 분석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운받아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진행할 데모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쭉 드리고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인데요.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신청하고 데이터를 반입, 반출하기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버킷도 생성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박스에 접속하기 위한 SSL VPN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SL VPN을 신청했으면 SSL VPN으로 접속하기 위한 SSL VPN 에이전트를 다운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설치한 에이전트를 바탕으로 SSL VPN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SL VPN에 접속한 후에는 원격 데스크톱을 통해서 커넥트 서버에 접속을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진행할 실습은 윈도우 OS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에서 데이터 박스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맥 버전의 에이전트를 설치하신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리모트 데스크톱을 통해서 커넥트 서버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커넥트 서버까지 접속을 한 후에는 뿌띠를 통해 하둡 서버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요. 네, 뿌띠는 기존에 생성된 프라이빗 키 형식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서 뿌띠 프라이빗 키로 기존의 프라이빗 키를 변환한 후에 하둡 서버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플린, 휴, 암바리 접속을 위해서 터널링 작업을 진행한 후에 각각의 포트로 접속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네이버 데이터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를 반입하고 반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본 후에 이번 데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실제 콘솔로 한번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loud 콘솔로 들어오셨으면 지금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콘솔에서 프로덕트 앤 서비스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애널리틱스 상품군 중에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고객 문의를 통해 이미 신청을 하신 고객분들에 한해서 해당 서비스가 보일 거고요. 이렇게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클릭하시면 마이스페이스라는 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 박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위에 데이터 박스 신청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박스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프라 상품 선택, 상품 정보 입력, 그리고 최종 확인을 거친 후에 새로운 데이터 박스가 생성이 되는데요. 먼저 인프라 상품 선택부터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커넥트 서버에 대해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커넥트 서버 스펙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스펙이 있는데 이번 데모에서는 가장 낮은 스펙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트 서버 개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서버 개수는 최대 5개까지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1개부터 5대까지 구성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한 대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SSL VPN 개수가 나오는데요. SSL VPN 개수 같은 경우에는 커넥트 서버 개수의 3배까지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3배를 넘어가게 되면 SSL VPN은 커넥트 서버 수량의 3배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알라트 창이 뜨게 됩니다. 저는 3개로 한번 이번에 신청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NAS를 신청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NAS는 외부망이 차단된 이후에 외부로부터 파일을 반입하거나 모델 등의 분석 결과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NAS 같은 경우에는 NAS W 1, 2, 3, 4 이런 식으로 시청하신 NAS의 개수에 맞게 NAS가 생성되게 될 겁니다. 기본 볼륨은 용량 같은 경우에는 500기가에서 10,000기가까지이고요. 100기가 단위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500기가 하나만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NAS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NAS까지 추가하셨으면 하둡 클러스터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둡 클러스터는 엣지 노드, 마스터 노드, 작업자 노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엣지 노드에 대해서 원하시는 스펙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저는 가장 낮은 스펙으로 데모를 진행할 예정이고 엣지 노드의 개수는 1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노드 같은 경우에도 엣지 노드와 동일하게 스펙을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마스터 노드 개수는 고가용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대의 마스터 노드가 생성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자 노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작업자 노드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스펙을 선택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스펙을 선택하시고 나서 작업자 노드 같은 경우에는 5대에서 8대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어서 원하시는 노드 개수를 알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5대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둡 클러스터까지 구성을 하셨으면 텐서플로우 서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텐서플로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대 이상의 텐서플로우 서버 생성이 필요하고요. CPU 서버 같은 경우에는 4대, 그리고 GPU 서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대까지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CPU 1대, GPU 1대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중에서 가장 작은 스펙을 가진 텐서플로우 서버를 1대 추가를 해 놓고요. 그리고 GPU는 기본적으로 V100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 V100도 GPU V100 1개짜리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눅스 서버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리눅스 서버 같은 경우는 최대 10대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해당 서버를 활용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커넥트 서버나 하둡 서버로부터 분산시키고 OS를 다양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entOS랑 우분투 중에 CentOS 7.8 버전으로 가장 낮은 스펙을 선택해서 1대만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entOS, 텐서플로우 서버, 하둡 클러스터, 커넥트 서버까지 다 인프라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끝냈으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상품 정보 입력이라는 창과 함께 전체적인 데이터 박스의 이름부터 저희가 구성한 인프라에 대한 접속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네, 저는 데이터 박스의 이름을 한번 마이박스라고 한번 지어보고요. 접속 정보를 하나하나씩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넥트 서버는 서버당 최대 2대의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요. 커넥트 서버는 1대만 제가 선택을 했으니까 계정 2대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2대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유저네임 같은 경우는 NCP1, NCP2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비밀번호만 지금 아래와 옆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설정할 부분이 하줍 접속 정보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줍 접속 정보 같은 경우에는 유저 네임도 ncp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패스워드도 원하시는 패스워드를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텐서플로우랑 CPU 서버 둘 다 접속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텐서플로우와 CPU 서버 같은 경우에는 루트로 유저 네임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점도 커넥트 서버와 하드 클러스터와 차이점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패스워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스워드까지 다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 다음 버튼이 활성화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을 눌러서 그런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데이터 박스 신청이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NAS와 SSL VPN을 제외하고는 인프라 상품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창이 뜨니까 데이터 박스의 인프라를 변경할 수 없구나를 잘 인지하시고 처음에 데이터 박스를 만드실 때 인프라 설정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데이터 박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이미 2대의 데이터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데이터 박스를 생성하게 되면 신청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똑같은 작업을 진행을 해 놨고요. 제일 처음에 생성 제한이 2대로 걸려 있기 때문에 데이터 박스를 더 만드실 고객분들을 고객 지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데이터 박스 마이스페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똑같이 실시한 마이박스라는 인프라 생성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마이박스를 통해서 조금 있다가 커넥트 서버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프라 생성 완료까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한번 생성해 볼 텐데요. 만들어 놓은 NAS를 통해서 데이터를 반입하고 반출할 때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앤 서비스로 들어가셔서 스토리지 상품군 아래에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버킷들을 몇 개 쓰고 있어서 바로 버킷 매니지먼트로 들어올 텐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서브스크립션으로 들어가셔서 상품 이용을 클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상품 이용 중을 확인해 주시고 버킷 매니지먼트로 들어오시면 손쉽게 버킷을 생성하실 수 있는 버튼이 보이고요. 원하시는 버킷 이름을 적으신 후에 저는 데이터 박스 마이박스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폴더 리스트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고 다른 등록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계정과 공유하시려면 계정 설정을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따로 이러한 설정은 하지 않고 또 잠금 관리도 따로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한번 버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버킷을 쉽게 만들어 놓았고요. 이렇게 버킷을 만들어 놓았으면 다시 저희 데이터 박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박스 마이스페이스로 누르면 데이터 박스로 잘 이동이 됐고요. 네, 마이스페이스로 들어오게 되면 만들어 놓은 데이터 박스의 서버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서 여기 아래 부분에 서버 상세 정보 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데이터 박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SSL VPN 수량 변경 부분이 있고요. SSL VPN 사용자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수량 변경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가장 처음에 저희가 세대라고 SSL VPN을 설정하였지만 한 대에서 세대까지 최대 커넥트 서버 수량의 3배까지 설정을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SSL VPN에 접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용자가 SSL VPN에 접속할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해당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등록 가능한 사용자 수가 3대라고 뜨고요. 저희는 SSL VPN에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 유저와 패스워드 그리고 이메일, SMS를 통해서 사용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 설정을 하는 이유는 해당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SSL VPN에 접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2차 인증 OTP를 휴대폰 번호로 발송해 주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까지 잘 설정을 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SSL VPN 사용자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SSL VPN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SSL VPN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려면 먼저 에이전트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가이드 센터에 사용 가이드가 있습니다. 사용 가이드를 클릭해 주시면 네, 시큐리티 상품군에서 SSL VPN이 있는데요. SSL VPN을 클릭하시고 나면 SSL VPN 윈도우 에이전트 다운로드라는 창을 클릭하시면 여기 파일의 다운로드 표시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맥으로 다운로드를 하실 분들은 맥 에이전트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윈도우와 동일하게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 다운로드가 잘 되고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네, 에이전트가 열리고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면 SSL VPN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SSL VPN이 다운이 되었으면 SSL VPN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SL VPN에 접속하기 위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열어주시고요. 해당 프로그램을 열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연결, 끊어짐이라고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버 변경을 눌러주시고 저희 서버로 접속하기 위해서 해당 URL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URL 같은 경우에는 여기 SSL VPN 사용자 가이드에도 다 적혀 있으니까요. 해당 URL을 잘 적으셔서 복사하셔서 SSL VPN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붙여 넣으신 후에는 연결 버튼을 눌러주시면 연결에 필요한 로그인을 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아까 SSL VPN 사용자 설정 부분에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부분을 입력을 하였잖아요.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온이 잘 돼서 OTP 넘버를 쓰라고 나오고요. OTP 넘버 같은 경우에는 제 핸드폰으로 OTP 넘버가 오게 됩니다. 지금 딱 제 핸드폰으로 OTP 넘버가 넘어와서 제 핸드폰으로 온 OTP 번호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TP 번호까지 누르시고 로그온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SSL VPN에 정상적으로 들어오시게 될 거고요. 어떠한 창이 떠도 창에 대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면 SSL VPN에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SSL VPN에 연결된 것을 확인하셨으면 원격 데스크톱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원격 데스크톱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중에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라는 프로그램을 여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시면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라는 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라는 창을 확인하셨으면 IP와 그리고 유저네임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요. IP 같은 경우에는 커넥트 서버에 IP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유저네임은 NCP1로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까지 접속이 가능하니까 NCP1로 혹은 NCP2로 적어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해당 패스워드는 저희가 아까 인프라를 만들 때 설정하신 패스워드로 저희 커넥트 서버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IP로 사용자 이름 NCP1로 연결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을 누르면 해당 패스워드를 칠하는 창이 나오고요.
제가 아까 입력해 놓은 패스워드를 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원격 데스크톱에 잘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격 데스크톱을 통해서 커넥트 서버까지 접속을 하셨으면 SSH를 활용해서 하둡 엣지 노드에 접속을 할 수 있는데요. 네, PuTTY를 통해서 하둡 클러스터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보시면 데이터 박스라는 프라이빗 키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해당 프라이빗 키는 PuTTY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PuTTY겐을 통해서 PuTTY 프라이빗 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크게 창을 하고요. PuTTY 겐. 그래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 주시고 해당 키가 잘 실행되도록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로드 버튼이 있어요. 로드 버튼을 통해서 저희 이 데이터 박스가 팸키가 선택이 되도록 잘 설정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설정이 되고 나면 세이브 프라이빗 키 버튼을 눌러서 프라이빗 키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데스크톱에서 데이터 박스라는 프라이빗 키로 세이브를 해 놓을 거고요. 이전에 있는 데이터 박스라는 PuTTY 프라이빗 키가 있는데 이걸 그냥 덮어 써서 하나 한번 똑같은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빗 키까지 변환을 했고요. 이렇게 변환을 했으면 PuTTY를 통해서 한번 하드웹 클러스터에 하드웹 엣지 노드에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웹 엣지 노드를 접속하기 위해서 PuTTY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호스트 네임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 호스트 네임 같은 경우는 콘솔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콘솔로 이렇게 살며시 넘어오시면 하둡에 대해서 IP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IP와 이렇게 누르시면 SSH에 대해서 유저 네임이 나와요. SSH 유저라는 SSH의 유저 네임을 확인하신 후에 다시 원격 데스크톱으로 넘어가서요. SSH에 대한 유저 그리고 아까 방금 확인한 엣지 노드의 IP를 확인하신 후에 저희가 만들어 놓았던 프라이빗 킷을 설정해서 프라이빗 킷 같은 경우에는 SSH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스의 브라우저에서 방금 만들어 놓았던 데이터 박스의 프라이빗 킷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세션으로 호스트 네임과 포트를 확인해 주시고 오픈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하둡 엣지 노드에 잘 접속을 하신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하둡 엣지 노드에서 어떠한 노드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t etc의 호스트를 하셔서 각각에 대한 엣지 노드와 마스터 노드 그리고 5개의 작업자 노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노드를 변경하시려면 뭐 SSH가 저희 그 유저 네임이니까 해당 유저 네임과 그리고 원하시는 마스터 노드로 가고 싶다. 마스터 001에 대해서 탭을 눌러주시면 자동 완성이 되니까요. 탭을 눌러주시면 지금 마스터 노드로 SSH로 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exit을 눌러주셔서 엣지 노드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둡 데이터 저장소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인프라를 만들 때 NAS 500기가로 하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500기가가 할당된 NAS W2라는 이름의 NAS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NAS까지도 확인을 해봤고요. 데이터를 지금은 신청하기 전이라서 따로 뭐 네이버 쇼핑이나 검색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는 없는데요.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HDFS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F, DSF 그리고 LS로
유저 ncp의 샘플로 가시면 서치와 쇼핑에 대해서 샘플 데이터가 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안바리, 제플린, 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를 접속하려면 터널링 작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요. 터널링 작업을 위해서 뿌티를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널링 작업을 위해서 뿌티로 접속을 하였는데요. 뿌티를 접속을 하셨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SSH 유저 그리고 IP죠. 네, 하드웨어 엣지 노드의 IP를 복사하셔서 여기에 잘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SSH 프라이빗 키도 마찬가지로 잘 복사를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터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커넥트로 들어가셔서 SSH 그리고 어스에 보시면 여기 터널스라는 게 있는데요. 해당 터널스를 선택하시고 나서 포트 포워딩이 필요한데요. 네, 포트 포워딩 같은 경우에는 89876 포트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이내믹으로 오토로 애드를 하게 되면 포트 포워드가 이렇게 잘 포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포트와 그리고 저희가 브라우저로 통해서 프라이빗 키를 선택한 것 그리고 세션을 통해서 저희가 IP도 다 설정을 해놨으니까요. 이러한 설정을 터널이라는 세션을 통해서 세이브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세이브를 하셨으면 이렇게 로드를 하신 후에 오픈을 하시면 잘 들어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널링을 진행하셨으면 크롬 터널을 바탕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크롬 터널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크롬 터널을 확인을 하셨으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안바린, 제플린, 휴에 대해서 접속을 해야 하는데요. 안바린, 제플린, 휴에 대해서 각각의 포트는 저희 콘솔로 다시 들어가면 여기 포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IP는 똑같고요. 안바리가 8443, 포트 8081, 9996 포트에 대해서 접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바리를 클릭하시고 포트까지 잘 클릭을 하시면 안바리에 접속이 됩니다.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처음 접속을 하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접속이 잘 됐고요. 저희가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바리 비밀번호를 보시면 여기 그 외에 안바리 등은 ncp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p라는 유저네임으로 비밀번호는 저희가 아까 설정한 비밀번호를 적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여기 비밀번호 초기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화 버튼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설정한 비밀번호를 가지고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속을 하면 이 대시보드가 잘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안바리까지 들어오셨으면요. 네, 상단 우측에 클러스터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체 클러스터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구성 설정이 가능한데요. HDFS로 들어가 보시면 HDFS의 블록 개수부터 데이터 노드, 네임 노드의 전반적인 정보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노드에 대한 정보 및 구성 설정을 호스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경고 및 알람을 알라트로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설치된 소프트웨어 스택, 서비스, 계정 정보, 커버로스 보안 설정
등을 여기 클러스터 어드민을 통해서 다 설정을 추가하시거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바리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안바리를 살펴봤으면 그 다음으로는 제플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플린의 포트는 9996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9996 포트를 활용해서 여기 제플린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플린에 들어오시면 로그인 버튼이 보이고요.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저희가 설정해 놓았던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까지 되셨으면요, 한번 같이 간단하게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노트북을 클릭하신 다음에 Create New 노트북을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데모라는 이름으로 노트북 이름을 정해서 한번 Creat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모를 열면 여기 제플린 노트북이 잘 열리고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제플린에 대해서 스파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둡 샘플 데이터들을 한번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를 저희는 여기서 21번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21번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Shift 엔터를 쳐주게 되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조금 더 봐보면 21번 네, 여기 중복되어서 지워주고 21번 네. 파케 형식이 이런 식으로도 읽을 수 있고 뭐 SQL 컨택트로 읽을 수 있어서 똑같은 형식의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읽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노드를 한번 라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번 클릭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라이트 해라. 테스트 데모라는 이름으로 라이트 해라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눌러주게 되면 잡이 실행이 돼서 러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테스트 데모라는 JSON 파일이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잡이 끝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잡이 끝나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저희가 한번 엣지노드를 통해서 HDFS에서 그 테스트 데모라는 JSON 형식의 파일이 잘 올라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HDFS, DIFS, LS를 통해서 테스트 JSON을 보시면 테스트 JSON JSON이 아니고 데모죠. 네. 데모를 보시면 네, 데모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세 개로 블록 형태로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플린까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렇게 제플린까지 터널링을 통해서 제플린 안바린 휴를 접속할 수 있다 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휴도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는 8081 포트를 통해서 접속을 해 주셔야 하고요. 8081 포트를 통해서 휴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잘 적어 주시면 휴에도 접속이 될 거고요. 이렇게 휴에 접속이 되셨으면 쿼리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 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저는 이 데이터 베이스, 샘플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네, 샘플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테이블을 간단하게 만든 후에 이렇게 만든 테이블을 가지고 셀렉트 해서 10개만 한번 뽑아봐라 라고 해서 이러한 셀렉트 문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셀렉트를 한 후에는 뭐
간단한 바와 라인 같은 그래프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슈를 활용해서 하셔서 데이터를 시각화하실 수 있다라는 점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 슈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를 활용하기 때문에 하이브 SQL이라는 간단한 SQL 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데이터를 분석하시고 시각화하실 수 있습니다. 슈까지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한번 접속을 해보고 간단하게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으로 들어가시려면 다시 한번 콘솔로 들어가셔서 주피터 노트북의 IP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상품 종류가 하둡이 아니라 텐서플로우로 가시면 주피터 노트북의 접속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피터 노트북의 접속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원격 데스크톱 커넥트 서버로 들어오셔서 이제 구글 크롬을 선택하시고요. 주피터 노트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IP와 포트를 치시면 주피터 노트북에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여기 NAS W2라는 이름의 저희가 500기가를 신청한 NAS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new 파이썬 3를 통해서 원하시는 다양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트북이 만들어졌으면 원하시는 데이터를 임포트 하셔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분석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코드를 살펴보면서 주피터 노트북을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임포트 하기 전에 모든 패키지를 다운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이버 데이터를 한번 받으시게 되면 인터넷과 차단되기 때문에 다양한 패키지들이나 원하시는 툴들을 다운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데이터를 받기 전에는 원하시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툴들과 패키지들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PIP를 업데이트 했고요. 그리고 파케 형식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이에로라는 패키지를 PIP 인스톨을 통해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럴 프롬펫이라고 해서 프롬펫으로 다양한 시계열 예측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럴 프롬펫이라는 패키지도 다운을 받아봤고요. 그런 다음에 패키지를 다 다운을 받으셨으면 원하시는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될 텐데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매프롤립을 통해서 데이터를 필터링한 후에 간단하게 시각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한글이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폰트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렇게 나눔 고딕 코딩이라는 폰트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폰트 패스 값에 저장을 해 놨고요. 이렇게 저장을 한 후에는 다양한 패키지들을 임포트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나 파이에로우다, 넘파이, 매프롤립, 시본 같은 다양한 패키지들을 이제 임포트를 했고요. 이렇게 임포트를 했으면 저희가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샘플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의 패스 값은 홈의 NCP의 워크스페이스의 샘플을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피메일과 메일 각각의 데이터들을 한번 확인을 해서 형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 젠더를 한 번에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형식에 따라서 원하시는 니즈에 따라서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드 값 제일 앞에 5개만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컬럼이 어떠한 컬럼들이 있나 쭉 인덱스들을 뽑아서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역의 카운트를 세기 위해서 소트를 쭉 한번 해본 거고요. 이렇게 해서 C본을 통해서 이 소트한 값들을 그래프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그래프로 표현을 할 때도 아까 폰트 적용해 놓은 폰트를 적용해서 한글 깨짐을 방지하였고요. 그리고 나서는 키워드에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것들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총 1728개의 로우가 있었고요. 컬럼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바뀌진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1728개의 로우 중에 젠더와
그리고 연령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자 라고 간단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 젠더에 대해서 그리고 연령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네, 지금은 데이터를 간단하게 한번 분류를 해본 건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를 하고 나서 데이터를 밖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신청해 놓은 NAS를 통해서 데이터를 반출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CSV 형식으로 NAS에 ncp.csv로 저장을 시켜줘 라고 해서 저장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서 NAS에 저장된 데이터까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이렇게 데이터를 반출 그리고 반입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입과 반출을 하려면 다시 콘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콘솔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솔로 돌아가시면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 밑에 임포트와 엑스포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트를 눌러주시면 데이터 반출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 반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떠한 타겟 버킷의 반출을 신청할 건지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스 나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스 나스가 하나밖에 신청을 안 왔기 때문에 하나밖에 선택을 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원격 데스크톱에 가시면 여기 나스에 ncp.csv라는 파일을 저희가 저장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ncp.csv를 추가를 하시면 추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 반출을 하실 때에는 반출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반출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심사를 거친 후에 반출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반출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형인지 소스인지 이미지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셔야 하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치 데이터를 활용해서 2020년 1월 1일 데이터를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데이터 중 네이버 클라우드 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데이터들을 탐색하여 성별 그리고 연령별 분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적어 봤고요. 이제 확인을 눌러 주시면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심사가 다 진행되고 나서는 버킷으로 이동이 될 거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덕트 앤 서비스로 들어가셔서 오젝트 스토리지로 들어가시면 심사가 잘 진행이 됐다면 저희 버킷에 ncp.csv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네, ncp.csv 파일이 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심사가 잘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가 선택한 버킷 안에 반출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반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고 데모를 종료할 예정인데요. 네, 제가 반입할 데이터는 바탕화면에 네이버.csv라는 파일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네이버.csv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csv 파일을 불러와서 전송 시작 버튼을 눌렀고요. 그러면 전송이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CSV 파일까지 잘 업로드를 하셨으면 다시 콘솔로 들어가셔서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 임포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박스에 임포트로 들어가시면 데이터 반입 신청이라는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입 신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어떠한 소스 버킷에서 어떠한 파일을 반입할 건지 그리고 반입할 때는 어떠한 나스에 저장을 할 건지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나스가 하나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스가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을 테고요. 그리고 버킷을 선택하셔서 저희가 네이버.csv라는 파일을 업로드했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추가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반입이 신청됩니다. 네, 그럼 반입된 데이터가 잘
나스에 들어갔는지 바로 원격 데스크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원격 데스크톱을 들어가니까 저희가 NCP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네이버.csv라는 파일도 몇 주 전에 바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스를 통해서, 그리고 나스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버킷을 통해서 반입 반출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 및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생성해서 SSL VPN 커넥트 서버에 접속하신 후에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해 보았고요. 데이터를 반납하고 반출하는 것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1편에는 전체적인 개념을, 2편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면 다음 3편에서는 네이버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박문규였습니다.